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정말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했거든요. 직장 동료한테 업무 능력 진짜 최고라는 칭찬도 들었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머, 너 살 빠지니까 너무 보기 좋다 라고 기분 좋은 말도 해줬죠. 그런데 말이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나를 쓱 훑어보면서 인상을 팍 찌푸리는 걸 봤거나 상사가 지나가듯 던진 요즘 좀 정신이 없나 봐 라는 그 차가운 한마디를 들었다면 어떨까요? 밤 11시쯤 불 끄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건 대체 무엇인가요? 10번의 달콤한 칭찬일까요? 아니면 단 한마디의 따가운 비난일까요? 아마 열의 아홉은 그 기분 나쁜 한마디를 계속 곱씹으면서 괴로워하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결국 잠까지 설쳐버리곤 하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참 많이 자책합니다. 난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남들은 다 쿨하게 넘기는데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이상해서 비관적인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의 뇌 속에 아주 성능 좋은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뇌는 1년 내내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보다요. 단 1초의 연기 냄새를 맡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건요. 당신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내려고 내가 지금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은 우리를 밤잠 설치게 만드는 이 부정편향의 실체를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뇌는 왜 이토록 나쁜 것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그 흥미롭고도 따뜻한 비밀을 알게 되면요. 아마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체 우리 뇌는 왜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아남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간을 아주 멀리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울창한 밀림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한 집도 편의점도 경찰도 없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풀숲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바람이 부나 보다. 아니면 귀여운 토끼가 지나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해요. 반면에 다른 한 명은요. 아주 예민하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의 근육이 쫙 긴장돼요. 저건 맹수일지도 몰라. 일단 도망치자. 그러곤 즉시 나무 위로 휙 올라가 버리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소리가 정말 바람이었다면 낙천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아꼈겠죠. 하지만 만약 그 소리가 굶주린 표범이었다면요. 안타깝게도 낙천적인 조상은 거기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예측을 했던 조상은요. 설령 그게 헛소동이었을지라도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민하고 조심성 많은 부정적인 뇌를 후손들에게 물려줬죠. 네,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의 뇌가 바로 그 생존자의 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뇌 안에는 아미그달라라고 불리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화재 경보기의 핵심 센서예요. 이 센서는 기분 좋은 자극보다 위협적인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훨씬 더 많은 전기 신호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문제를 풀 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죠. 뇌는 나쁜 소식을 접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이건 생존이랑 직결된 거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고는 뇌세포에 아주 깊게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10번의 칭찬보다요. 단 한 번의 비난을 더 오랫동안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뒤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미그달라가 다음엔 이런 위협을 꼭 피해야 해 라면서 밤낮 없이 성실하게 오답노트를 적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더라도요. 난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한 번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아, 내 안의 화재 경보기가 오늘도 나를 지키려고 참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성능 좋은 경보기가 가끔은 너무 과하게 작동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연기만 살짝 나도 온 건물이 떠나가라 울려대는 고장난 경보기처럼 말이에요. 이 경보기가 우리를 어떻게 심리적인 늪으로 빠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처음엔 아주 좋은 말들만 가득했어요. 그는 똑똑하고 성실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참 친절하다. 이런 리스트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네 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말이죠. 실험 중간에 연구원들이 이 리스트에 딱 한 단어만 슬쩍 섞어봤거든요. 하지만 그는 가끔 남을 속이기도 한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앞서 말한 그 수많은 장점은 이제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오직 남을 속인다는 그 나쁜 사실 하나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가 부정적인 정보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원리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김치국물 한 방울이 툭 튀었다고 말이죠. 그럼 그 옷을 입은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작은 얼룩 하나만 신경 쓰느라 자기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뇌의 시선도 이거랑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런 현상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가스라이팅의 늪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수많은 노력은 싹 무시한 채로 오직 나의 작은 실수나 단점 하나만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에 순식간에 잡아먹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린 걸까?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그 성능 좋은 화재 경보기가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피워올린 그 작은 연기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경보음이 너무 크고 날카롭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밝고 건강한 본래의 목소리들이 그 소음에 묻혀서 잠시 안 들릴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부정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요. 이 늪은 생각보다 깊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존감을 한순간에 집어삼키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더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왜 행복의 유효기간은 봄날의 꽃처럼 짧고 슬픔이나 불안은 유독 지독하게 긴 걸까요? 그 유효기간에 숨겨진 잔인한 비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묻고 싶으실 거예요. 좋아요. 나쁜 걸 기억하는 게 생존 때문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왜 좋은 감정은 이렇게나 빨리 사라지는 건가요? 행복한 기억도 좀 오래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의 그 마음,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정말 간절히 원했던 승진을 했을 때요. 그 기쁨은 길어야 몇 달인데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거나 실패했던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어제일처럼 생생하죠. 왜 우리 뇌는 행복에는 이렇게 인색하고요, 슬픔에는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여기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뇌의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조금은 야속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행복을 기본값으로 아주 빠르게 업데이트해버려요.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새로 샀습니다. 처음 며칠은 화면도 선명하고 속도도 빨라서 만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어떤가요? 그 선명함이랑 빠릿빠릿함은 당연한 게 되고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봐도 설레지 않습니다. 뇌가 이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완전히 적응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대체 왜 뇌는 이런 귀찮은 일을 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의 사냥 성공에 너무 취해서요, 1년 내내 행복감에만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음 사냥을 나가지 않아서 결국 굶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아주 짧게만 줍니다. 금세 그 수치를 확 낮춰버리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움직일 테니까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가요? 이건 스마트폰의 화질 문제가 아니에요. 맥정에 금이 가거나 배터리가 터지기 직전인 상태랑 똑같습니다. 이건 절대 적응해서는 안 되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뇌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경고등을 켭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면서 여러분의 신경을 온통 그곳에만 집중시키죠. 그래서 행복은 찰나의 불꽃놀이 같고요, 고통은 눅눅한 지하실의 곰팡이처럼 지독하게 끈질기게 붙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억울함이 풀리시나요? 행복이 금방 사라지는 건 여러분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는
뇌에 아주 강력한 채찍질인 셈이죠.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시끄럽고 예민한 뇌의 경보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경보기에 이름 붙여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과 내 머릿속의 생각을 딱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난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소리내서 말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재 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했구나. 그래서 삐 소리를 내고 있네? 라고요. 내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소심해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소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요, 우리 뇌의 편도체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경보음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과학적인 비율을 하나 기억하는 건데요. 바로 3대1의 법칙입니다. 부정적인 정보의 힘은 긍정적인 것보다 최소 3배 이상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긍정 에너지를 3배 더 많이 넣어줘야 겨우 평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나쁜 일 하나를 겪었다면요, 아주 사소한 기쁨 3가지를 강제로라도 찾아내야 해요. 점심 메뉴가 맛있었어. 오늘 하늘이 유독 파랗네. 버스가 제 시간에 왔어.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무거운 납덩어리 1kg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가벼운 깃털 3kg을 반대편 저울에 계속 쌓는 과정인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요, 긍정적인 감정의 부피를 키워서 그 무게를 상쇄시키는 전략인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여러분의 뇌가 하루 종일 빽빽하게 쓴 부정적인 오답 노트는 이제 덮어두고요, 아주 작은 성공 일기 한 줄을 적어보는 겁니다. 대단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제 시간에 일어났다. 동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쌓이면 우리 뇌는 서서히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엔 위험한 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햇살도 있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절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 뇌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한 톨의 상처도 안 주고 싶어서 과잉 보호하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민한 경보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으로 쓱 한번 쓰다듬어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지켜줘서 고마워. 근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좀 쉬어도 돼.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머릿속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나를 괴롭히려는 악마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아주 충직한 화재 경보기일 뿐입니다. 집에 경보기가 울린다고 해서 그 집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만큼 소중한 게 많아서 작은 위협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 뇌가 나를 지키느라 오늘도 애쓰고 있구나 하고 그냥 다독여주세요. 나쁜 일 하나에 기쁜 일 3가지를 쌓는 3대1의 법칙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 그 시끄러운 경보음 속에서 살아남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응원할게요. 내용이 좋았다면 너와 나의 심리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은 어떤 경보음도 없이 부디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